네,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궜었던 핫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SK 하이닉스부터 출발하도록 하죠. 23일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역대급 실적을 내놨습니다.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4분기 증권가 컨센서스를 살짝 웃돌게 나왔더라고요. 8조 828억 원 기록이 됐고 발표 당일에 잠시 쉬어가나 싶었는데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 자, 하이닉스 어떤 접근 전략이 필요할지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개별 종목이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보다는 먼저 그 전체적인 섹터 흐름을 살펴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AI 반도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작년 연초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그 섹터 안에서의 이제 순환매가 표현됐을 때 뭐 HBM 그리고 또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또 CXL 이런 관련주들이 먼저 이제 움직였었는데 이제 올해는 반대로 이런 CES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이제 유리 기판이 먼저 이제 움직였습니다. 나머지 이제 작년 연초에 움직였던 이런 테마주들은 이제 작년 상반기부터 그리고 또 쭉 긴 하락에 대한 아직은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좀 단기 매매에 집중하신 분들은 이런 유리 기판 쪽에 좀 더 그 탄력성을 확보하시고 새롭게 다시 상승 추세 전환하는 기존의 AI 반도체를 다시 한번 또 비중 확대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을 앞질렀다. 이젠 삼성전자가 우위다.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우위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보셨죠. 어떨까요? 앞으로의 흐름도 궁금해지고요. 이 투 탑의 대결이 어떤 구도로 펼쳐질지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뭐 일단은 삼성전자의 특별한 호재가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SK 하이닉스의 손을 좀 들어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네.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실적을 추월한 건 솔직히 좀 이례적인 일이고요. 18년도에 20조 원을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이번에 24년도에는 23.5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의 기간을 보통 짧아도 한 2, 3년 기준으로 본다면 2018년에 피크아웃을 보일 때가 20조 원의 영업이익이었고 작년 턴어라운드를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아마 피크아웃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30조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네. 작년부터 이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HBM의 놀라운 성과가 주요했지만 빅테크들의 AI 서버 투자 확대와 함께 일부 재고 조정이 예상되는 소비자용 제품 시장에서도 AI 기능을 탑재한 PC 시장 그리고 스마트폰 판매가 확대되면서 하반기 갈수록 시장 상황 개선도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관련 장비주인 이제 한미반도체나 뭐 PSK 홀딩스 이런 관련 장비주들의 주가도 실적 상향이 나오면 섹터의 확장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도 용이하게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구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반도체 투탑 지금 이제 이런 구도가 일회성일까요? 아니면 뭐 이런 구도가 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봐야만 하는 섹터이고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네. 그중에 뭘 선택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어떤 선택이냐? 예를 네. 들어서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SK 하이닉스가 상승하는 거를 쳐다만 보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두 종목을 다 같이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그렇죠. 선택적으로 가고 그러면은 있죠. 이제 자기 성격에 따라 다른 거죠. 내 성격은 나는 우유부단하게 그냥 계속 갖고 있을 거야.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하면 삼성전자지. 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좀 진취적인 걸 원해. 쉽게 얘기해서 나는 요거를 조금 덜어서 이쪽으로 갈 거야. 한다면 SK 하이닉스의 그 클러스터 쪽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 걸 비우지 않고 남의 걸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내 바구니에서 일부를 덜어요. 그래서 그 던 거 가지고 그 좋은 종목들을 빨리빨리 따라가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괜히 거 그냥, 들어보면 예, SK 하이닉스 쪽을 더 좋게 그렇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네. SK 하이닉스는 더 갈 거고 영업이익은 더 좋을 거고 그쪽으로 옮겨 타야 되는 게 달리는 말을 타야 되는 게 그 이유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아까 허해남 대표님 얘기했듯이 그에 또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예. 그 종목들을 옮겨서 갈아타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 옮기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네. 일부씩 조금씩만 덜어도 충분히 효과는 나올 수 있어요. 네. SK 하이닉스 쪽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한 표를 주고 계시는데 김진 대표님께서도 반도체 쪽 탑픽을 이쪽으로 보세요. 탑픽은 동의합니다. 네. SK 하이닉스인데요.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또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있어요. 점에서요? 당연히 이번에 이제 4분기 영업이익으로만 보면 SK 하이닉스가 안전히 삼성전자를 압도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당분간은 지속될 수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는
전고점 28만 5천 원이죠. 돌파를 하고 신고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를 버리고 SK 하이닉스로 갈아타라. 이건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예, SK 하이닉스가 당분간 신고가 좀 더 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SK 하이닉스가 더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지금 버리고 갈아타기에는 삼성전자는요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다 그냥 다 그렇죠. 노출됐다. 네. 우리 작년 11월 달에 잠깐 4만 전자를 찍었었잖아요. 그러면서 바닥을 완전히 다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엔비디아 쪽 발 통해서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인증이 난다든지 네.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당장 나오진 않더라도 약간의 트리거만 주어진다면 삼성전자는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삼성전자를 단기 매매를 할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계속해서 조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두 개 같이 병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눈에 띄는 긍정적인 네. 모멘텀이 터진 건 없지만 네네. 일단 바닥은 다졌다는 거에서 의의를 좀 두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 더 이상 이제 나올 악재는 없다라는 없다. 전제 하에서 보는 거고요. 김영구 대표님께서도 그거는 갈아타라는 건 답답하다는 아니셨잖아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네. 그게 예를 들어서 뭔가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까지 기다리는 그 목 빼고 기다리는 그러다가 목만 길어져요. 기린처럼. 오히려 투자 그럴 필요 성향이 다 없이 다르니까. 나는 네. 다 팔으라는 게 아니잖아. 조금만 덜어서 네, 이쪽으로 맞아요. 가보자는 거지 한번. 첫 걸음을 떼어야 그다음에 뭐가 일도 벌어지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이 벌어지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행동을 네. 해야지 된다고 나는 믿어요. 네. 두 분이 말씀하시는 톤만 보더라도 투자 성향과 어떤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참고를 하시라고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이 본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SK 하이닉스가 길어졌네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력기기 쪽을 또 한번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또 핫한 종목들입니다. 트럼프가 지배하는 테마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호재가 또 여럿 있어요. 스타게이트 미국 쪽에 호재가 있고 또 LS 일렉트릭의 실적 서프라이즈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김영구 대표님, LX 일렉트릭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필살기를 통해서 16만 원 선 전후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한 가격에서 보면은 지금 주당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을 텐데 수익률로는 한 40에서 50% 정도의 수익률입니다.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절대 뒤지지 않는 수익률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 하나 물렸다고 여러분들 기죽어 있지 말고요. 이런 종목들로 자꾸 체인지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을 제가 차트를 준비했는데 이 종목을 보면 결국 실적과 LA 산불까지도 도와주면서 결국은 상승으로 치달하고 있는 건데요. 종가 상고점이 그 A라는 시점인데 23만 1,000원이에요. 그 라인을 지금 돌파를 확실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세 상승으로 완전히 올라탄 거고요. 이런 대세 상승이 올라타면 이제 24만 4천원까지 올랐는데 25만 원 돌파는 기본이고요. 이제 30만 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는 덤으로 더 수익률을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앞으로 LS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떠세요? 전력기기 이쪽 관련된 관련주에 대한 전략은 지금 이제 워낙 또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야 될지 어떤 시각이십니까? 네, 앵커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1월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둬야 되는 섹터로 제가 전력 관련주로 네.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이제 산일전기 그리고 일진전기 그리고 LS 에코에너지를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모두 지금 보시면 순차적으로 역사적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이제 추세를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11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기간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매집 형태가 나타났었고 그리고 또 1월에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정책 모멘텀까지 이제 추가됐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시장의 관심도가 가장 집약된 이제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수급과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렇게 신고가에 먼저 진입한 이런 선발주자들은 좀 지수 영향이든 또 섹터별 순환매 영향으로 인해서 눌림목을 줄 때는 이제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서 다시 한번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이런 선발주자가 한번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후발주자들도 하나씩 서서히 등장을 할 겁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또 새롭게 매집하는 전략도 유효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발주자들이 등장을 할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걸 어떻게 종목별 흐름을 따라갈까 궁금하실 텐데 앞으로의 이쪽 업황에 대한 전망을 이동우 대표께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현재 지금 전력 설비가 AI로 인해서 이제 출발을 시작했고요.
AI 하드웨어에서 AI 소프트웨어로 옮겨가는 시즌이었고 지금 이제 AI를 더 확장하기 위한 설비,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이제 전력 설비가 필요성이 지금 대두가 된 상황인데요. AI 구형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전력 설비나 전선 관련주들이 올랐지만 그 안으로 보면 전력 설비 안에서도 초고압기가 먼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소형 변압기, 그리고 초고압 케이블, 그리고 통신 장비까지 줄줄이 연결이 되면서 주도 섹터의 확장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건 당분간의 이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노후화된 북미 시장의 교체 사이클이나 AI 시대의 확장으로 인한 부분들이 아마 실적 성장으로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수치적으로도 좀 눈에 띄기 시작해서 뭐 일부 영업이익률은 23년 대비해서 2배나 오른 종목들도 있고요. 증설로 인해서 25년이나 26년부터는 뭐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이상 더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관련주들을 계속 지속해서 추적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발 호재를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타게이트와 함께 이런 미국의 투자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죠. 네, 스타게이트 이슈 상당히 큰 호재입니다. 전 그래서 이 전력 설비 쪽을 계속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특히나 이제 미국 내 그 노후된 전력 인프라 이 부분에 대한 교체 수요가 또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다. 그리고 가는 놈이 더 간다라는 측면으로 이 전력 설비나 이 전선 관련주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에 발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요. 그 현지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가 요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현지화요. 예, 현지에서 생산해서 팔아라. 이게 이제 그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는 이 관세 이슈에서도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실적 어닝 미스죠. 이걸로 인해서 주춤을 했습니다만 네. 재차 신고가 랠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그 S 일렉트릭이라든지 이 JL 일렉트릭, 특히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 머스크의 XAI에도요. 전력기계 공급을 또 협의하고 있다라는 또 호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들도 정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 갈 수 있다고 보시고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흐름은 이러이러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것인가? 그 관심주까지 한번 저희가 이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게 보시는 종목이 어떤 걸까요? 이제 궁금해지네요. 네. 그 LS 그룹 중에서 LS 그 에코에너지라고 있습니다. 네네. 1월 17일 날 정확히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 종목이 지금 잠깐 주춤하면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LS 에코에너지가 사실상 강력한 주도주로 좀 떠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쫓아가자니 조금 불안해 보이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주도주가 급등을 하다가 눌리면 눌림목 자리만 잘 공략해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케이스가 돼버리거든요. 다시 또 갈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45,000원 선 전후 또 4만 원 선 사이 여기에서만 올라타도 충분히 성공할 것 같다. 그래서 그때의 단기 목표치는 한 55,000원이나 돌파는 기본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네. LS 에코에너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구 대표의 전력설비 관련 기대주, 즉 관심주는 LS 에코에너지로 들어봤습니다. 허인남 대표님도 뭐 보시는 종목, 눈여겨보시는 쪽 있으세요? 네, 이제 앞서 말씀하신 이제 김영고 대표님과 같은 관점인데 네. 그 설명드린 대로 지금 현재 신고가에 이제 진입한 종목이 크게 세 종목으로 분류가 할 수 있겠습니다. 산일전기, 그리고 또 LS 에코에너지, 네, 그리고 이제 일진전기입니다. 네, 기술적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그 시작할 때 강한 거래량과 또 강한 기간 중심의 수급 바탕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라인이 바로 그 돌파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좀 단기 눌림목을 주면 이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일진전기를 이제 목표가가 도달했지만 다시 또 이제 기다릴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제 일진전기가 이제 작년 말 초고압 변압기라든가 그리고 또 전선 공장 증설까지 또 완료를 했습니다. 캐파 기준으로는 6,400억 원에서 다시 이제 향후 1조
530억 원까지 이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신고가가 이제 시작된 그런 돌파 시작점까지 한번 좀 눌러준다면 충분히 아직 크게는 아직 3파동이 나오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비중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미 제시하셨던 목표가에는 도달을 했습니다. 그 위쪽으로도 여지를 더 두시는 거고요. 이동우 대표께서도 보시는 종목 있으세요? 네, 저도 원래는 일진주기를 네. 들고 왔는데 같은 종목이셨어요? 오늘도 네. 급등을 해버려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덧붙이자면 이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11%대에서 올해 작년이었죠. 24년에는 20.8%까지 오르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초고압 변압기가 이제 매출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었고요. 22년에 미국에서 수주한 초고압기의 변압기 5대의 수출 준비를 완료하면서 이제 홍성 공장 자체가 이제 추가적으로 증설에 대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니까 아무래도 이 박스권 상단 그리고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부분들이 당분간은 좀 지속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또 공통적으로 일진 전기를 제시하셨는데 다만 또 급등에 따른 고점 부담감 이 부분들은 주셨던 의견들 잘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봐야 되는 핫 종목이 참 많아요. 시장에 오늘도 이번 주도 이슈가 많았는데 이 중에서 원전주를 한번 더 볼까요? 오늘 나왔었던 종목 리스트를 쭉 한번 보시면 둘째 줄에 원전 관련주 딱 가운데 있네요. 아시다시피 호재가 만발입니다. 많이 올라서 부담감도 있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는 게 괜찮은 건가 좋다고는 하는데 이런 의견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김영구 대표님. 괜찮을까요, 지금? 원전주는 아직도 달리는 말에 이제 전초 단계라고 보면 돼요. 아직도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원전 산업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큰 부가가치를 갖다가 안겨다 줄 거예요. 뭐 예전처럼 문 대통령처럼 탁 이렇게 잘라버리지만 않으면 앞으로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제가 여기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네. 이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제가 좋아하는데 예전에도 추천을 해서 수익률을 많이 드렸는데 그때 수익률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이 주봉 차트에서 이 2년 동안 만들어 놓은 저항 라인을 완전히 돌파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 저항 라인을 돌파했다는 거는 이제는 나는 싱싱 달릴 거야 라는 거를 표현해 주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달리는 흐름이 오늘 종가가 24,700원에 끝났는데 앞으로도 달릴 일들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표시해 놓은 그 C 지점이 3만 원인데 네. 그 3만 원을 돌파하고 더 위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꾸준하게 모아가만 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단언합니다. 물량 부담도 적고 이제 위쪽으로 상승한 일만 그렇죠. 남았다. 예. 앞서서 이제 원전 업황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 시작이다, 추세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전초전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네, 뭐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시작이다. 있겠습니다. 네, 크게 네. 이제 두 가지의 관점인데 역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는 거가 이제 첫 번째이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이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계속 연초에는 이제 중소형 순환매에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순환매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같은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 즉 선발주자와 이제 후발주자의 순환매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섹터별 순환매인데 이제 연초 1월 초에 움직였었던 뭐 로봇이라든가 재건 그리고 또 유리기판, 이제 전력 다음에 1월 말에 다시 새롭게 등장한 거가 바로 이제 원전입니다. 따라서 추가 상승 여력이 이제 충분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군의 흐름도 살펴봐도 이제 선발주자인 이제 BHI라든가 두산에서 에너빌리티가 이제 정고점 또는 신고가 랠리에 진입을 했고 또 이제 그 막 추세 전환한 종목군들이 뭐 한전산업, 우리기술, 그리고 또 에너토크입니다. 따라서 계속 같은 관점인데 먼저 앞선 선발주자는 좀 눌림목을 통해서 이제 반복 매매를 진행하시고 이제 상승 추세로 진입한 이런 종목군들은 또 매집하는 형태로 이렇게 좀 투트랙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이제 세우는 정립하는 그런 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조정 시에 모아가는 쪽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동우 대표님 원전주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 보세요? 네, 뭐 저도 동의하시는지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모아가는 시점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일단 선발주자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나 뭐 BHI가 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그 부근에 와 있긴 한데요. 가장 큰 부담은 어쨌든 원전은 문제시되었던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인데 이게 해결이 됐다는 점이고요. 한미 원전 공동 수출 협약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강화된 점. 이 부분을 가장 높게 산 점이라고 보여지는데 미국의 설계 원천 기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설계 시공 능력이 가장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데 이게 극대화될 수 있는 장점이 생긴 겁니다. 3월로 예정된 체코 신규 원전에 대한 수주 입찰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AI 주도 시대, AI 주도 선언을 하게 되면서 AI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이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SMR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 국내에서도 SMR 관련주 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꼽히는 두산에너빌리티와 BHI가 가장 먼저 움직인 게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빅테크인 아마존이나 뭐 구글 쪽에서도 전력 공급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SMR 택하게 되면서 향후에도 이제 원전에 대한 전체 산업은 조금 더 상승세로 보여지니까 지금 현재의 이제 구간에서는 작년 고가 수준 머무르고 있지만 AI 필수 요소라는 걸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때마다 지금 조금 더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대표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니 원전주 많이 올라서 고점 부담이다 이런 시각이 아니라 그 추세에 상승 추세에 시작에 진입했을 뿐이다 라는 쪽으로 압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뭐 트럼프로 귀결되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 이 전해드린 내용들 투자 전략이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책임이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에서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